324조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첫째, 뭐가 있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 뭐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겁니다. 이거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둘째, 농지네요. 농지. 농지를 뭐 하거나 교환하거나 뭐 하면 분합하면 이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농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농지. 세법상 농지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교환하거나 뭐하면 분합하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몇 가지냐? 두 가지네요. 책을 보시면 1번과 2번이 나와 있죠. 그 두 개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두 개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에 뭐 쌍방토지 가액의 뭐가 차액이 두 농지 간의 가격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농지 간의 가격 차이가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가액의 얼마? 4분의 1.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하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4분의 1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거?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뭐가? 차액이. 그러면 하나는 1억짜리고 하나는 8천만 원짜리다 봅시다. 1억짜리와 얼마 간에 8천만 원짜리 간에 교환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이 두 가액의 차이가 얼마죠, 여러분? 2천만 원이. 자, 둘 중에 어디가 크죠? 1억이 크죠. 1억 원에 얼마? 4분의 1. 그럼 1억 원에 4분의 1은 얼마? 2,500만 원보다 이 차익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서로 뭐 한 거? 비슷한 거. 그래.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니까 똑같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가가 완전히 일치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익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번호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자, 이때는 여러분 1, 2, 3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중 뭐 하나. 택일이야, 택일.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로 나와 있나요? 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농지. 찾으셨어요? 예. 둘째,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죄송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소유하는 농지와 뭐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책 찾아오고 있어? 예. 3번.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지법 등 법률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시고요. 이 동그라미 1, 2, 3은 누가 개입돼서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또는 법률이 개입된 경우. 법률. 그러니까 여기는 자발적 성격보다는 뭐 강제적 좀 성격이 강하죠. 이해해요?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법률이 개입된 경우. 그러니까 자발적 성격보다는 뭐 강제적 성격이 강한가. 그럴 때는 교환 또는 분합하는데 자, 중요한 건 4번이 중요해. 4번 밑줄 뭐랬어요, 여러분? 경작상 필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 등이나 법률의 개입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적으세요. 농지 소유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뭐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경작상 필요일 때는 뭐밖에 없냐? 교환밖에 없어. 뭐가 없어? 분합이 없어. 분합이.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사후관리가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그래서 책에 보시면 교환위에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제촌 작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즉 농지 소유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질 때는 교환만 인정되고 분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몇 년 이상을? 3년. 여기서 포인트는 3년이 포인트야. 3년. 그래서 네가 교환해서 새로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제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걸 제촌. 그리고 경작, 본인이 스스로 50% 이상을 작용하는 걸 뭐란다? 예, 작용하는 거죠. 자, 이 조건 중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요게 잘 나와. 요게. 그래서 요거 4분의 1 하고 3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된다는 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뭐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저는 이거 예상합니다.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 누가 1세대 1주택가 그 밑에 있는 뭐를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한마디로 뭘 양도하면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뭐를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요건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줘야 돼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내가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 받으려면 비과세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 3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 몇 주택을 갖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셋째,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돼?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돼요. 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만 뭘 받는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요 비과세 요건은 어느 날 현재 시점에서 따진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따진다. 이 요건을 충족했냐 못했냐는 것은 어느 시점에만 따져라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부동산 경제학 배우실 때 경제 변수는 크게 유장 변수, 절약 변수로 나눠진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플로우 개념과 스탁 개념 배우셨죠?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유량 변수야, 절약 변수야? 절약 변수죠. 어느 날? 현재니까. 스탁 개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유 기간 내내 1주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만 따지면 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요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보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얘기해줘야 돼? 못 해줘야 돼? 해줘야죠. 공인중개사 이런 걸 못 해주고 공인중개사 한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지 말아야지. 아, 고객님,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1세대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면 양도를 현재 몇 주택이면서 1주택이면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끔 가다 이제 어렵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시험인가? 아니 시험이 쉬우면 내가 듣는 대로 다 쉬우면 그건 시험이 아니지. 여기 좀 저는 불만인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되셔 실무에서 좀 필요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시험에 대비하는가.
그러니까 실제 알아야 할 내용도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다면은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실무 나가면은 내가 공부해서 알았던 내용이 실무하고 잘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제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수, 시험제도가 아니라 이수제도로 바꿔버리지 그래. 그래서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신다면 저는 공인중개사를 이수제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교육시간. 그러면 저는 이수제도로 바꿀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시험에 대비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분 조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나름대로는 다들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빨리빨리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에서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어. 그럼 매도자가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아니, 공인중개사님, 내가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어떤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 줘야 되는 거지. 아,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숲도로한테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분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배우신 분들이니까. 아, 그러면요.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수는 양도자 개념이 아니라 누구 개념이야? 세대 개념이야. 세대. 한 가족에서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 있는 거를? 국내에 있는 거. 그러면 비과세 대상은 어디 있는 것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국내에 있는 것만 비과세 받으니까. 그 국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얘기야. 국외 주택은 무조건 뭐란 얘기야? 그러면 과세란 얘기야. 국내에 주택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 그리고 그걸 몇 년 이상만?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유야. 보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만 나오면 되는가? 2년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거주는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약한 게 이제 이런 게 약해.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금 보유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보유가 아니라 지금 생뚱맞게 무슨 말 나왔어? 거주. 그럼 거주는 여기 비과세 요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아, 그럼 비과세 요건 아니죠, 뭘.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가, 그분들이. 그래서 거주할 것까지는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대. 그 주택에 살고 있을 것까지 요구는 안 한다고. 근데 제가 여기 뭐라 써놨네요, 여러분? 그러면 감을 잡으셔야죠. 아,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쥐뿔. 남들 다 붙어서 10만 명,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갖고 있는 건 공인중개사밖에 없어. 10만 명이 넘어, 이제. 그 10만 명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그 차이점이지. 자격증 중에서 10만 명 이상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뭐야? 대중적 자격증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1세대 1 공인중개사화가 가능해. 한 가족당 공인중개사 하나씩 꼭 있어, 이제. 그게 다 붙는 거야. 다 붙어서 나가는 거야.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그래서 원칙인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 아, 예배가. 제가 원칙이란 말이 나오면은, 아, 스키 또 뭐 얘기하려는 거구나. 예배 얘기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짬밥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뭘. 그래서 원칙은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지만, 작년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주택법상 뭐가 나오면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주택 조정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면 책에 있죠, 여러분? 그림까지 그려놨어, 내가. 그림도 있고 그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박스로도 나와 있죠? 책을 보셔야 돼요, 제발 좀. 그래서 이 주택이 어디에 소지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그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할 걸 요구한다? 거주할 걸 요구합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야.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이 된 규정입니다. 이거 어디서 발표됐죠? 8월 2일자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나온 거죠. 1900이야. 저는 아직도 1900년대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예, 2017년 8월 2일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드디어 뭐가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왔어. 이때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바로 주택법 규정이고요. 주택법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맨날 안 해. 이 새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간 하겠지. 자,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지역을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되는 지역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37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여러분? 네, 337쪽 맨 밑에 잠깐 볼까요, 책?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보죠.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축하합니다. 밑줄 하남시. 하남시도 뭐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주택이 취득 당시에 아이고 여기 안 써놨네. 취득 당시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된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거주하여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면은 이걸 고객이 원하는데 여러분한테 듣고 싶어하는 소리인데 뭐 작년 8월 달에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다는데 조정 대상지 무슨 어두운 지역에 있다면은 2년 이상 보이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면 되지 뭐. 그러면 고객이 왔다 그냥 가겠지. 아, 무서워서 못하겠, 무슨 말을 못하겠네. 자, 거기 보세요. 337쪽 봅시다. 자,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자, 밑줄 갑니다. 누가? 1세대가. 이게 첫 번째 주어야. 다시 밑줄. 양도일 현재 밑줄. 337쪽 매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밑줄 쳤어요? 네. 자, 다시 밑줄.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보유 밑줄. 밑줄 몇 개 쳤어 지금? 3개 쳐야 돼. 가끔도 줄 쳐다가 그냥 한 줄을 쭉 치는 분이 있어. 그럼 저는 지금 키워드를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예, 그 다음에 다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밑줄. 그럼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이거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동그라미 2번. 밑줄.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올해, 이번에 2018년 2월 13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드디어. 그것도 구정 전에. 그래갖고 예인병을 구정 전에 구정 때 이거 개정 작업하느라고 구정 치지도 못했네. 여러분이야 상관없죠 뭐. 자, 그래서 2018년 2월 13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드디어 개정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개정된 내용은 제가 책에다 거의 다 반영시켰어요. 뭐 일부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 나중에 여러분한테 정오표가 나갈 겁니다. 예. 그러나 뭐 대부분 다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자, 조정 지역이라고 있죠? 요걸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바꿔버렸어.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지역으로 했다가 주택부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밑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이고 and야 and 다시 밑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기역과 니은 묶으시고요.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 대상에서 제외, 적어놔, 제외. 기역과 니은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즉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이때 기역은 뭐로 말하냐? 적어놔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 기역은 결론 뭐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은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이건 임대 목적을 갖고 있는 주택이니까 임대사업자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잖아.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니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있기 전에 밑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일 때는 취득한 걸로 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거기 써져 있네 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뭘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되면 그 공고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정, 규정, 부칙을 잘 보셔야 돼. 실무 나가면 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거. 실무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질문 오는 게 이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는 거냐? 아니단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자, 개정, 규정, 부칙. 이거 잘 봐야 돼. 자,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냐? 201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죠. 부칙을 보셔야 돼요. 부칙 1조. 다만 이 동그라미 2번 제2조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그게 바로 그 밑에 1, 2, 3이 있죠. 묶어 1, 2, 3. 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해서 여러분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일 때는 1, 2, 3.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보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주택에 의해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구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미 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응. 자,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합니다라게 발표된 게 언제다고? 2017년 8월 2일이야.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취득한 사람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옛날 규정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은 못했지만 무슨 계약을 뭐는 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어떻게 됐다면 지급 상태야. 아직 뭐는 지급 못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는 못해서 소유권 취득을 못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뭐가 지급된 상태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면 종전의 1번과 똑같이 봐주겠다는 얘기야. 1번과 똑같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걸로 봐서 요 개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시행 전 여기 시행일이 언제야? 저거 2017년 9월 19일 이전에 팔은 거는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실무에서 중요한 거야. 이런 게. 그럼 사실 강의는 이런 게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17년 8월 2일 날에 뭐가 발표됐다고 여러분?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어. 정부가
그러면서 이때 나온 부동산 종합 대책에 나온 게 바로 뭐다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원래는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이 대책에 발표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 거주해야만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거야, 완화한 거야? 강화한 거죠, 강화. 요 8월 2일 날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어떻게 된다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앞으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발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발표되기 전에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전에 취득한 놈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 그죠? 왜 이건 옛날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난 옛날에 취득했으니까. 언제 취득했으니까? 8월 2일 발표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은 종전에 따라서 그냥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요 발표된 이후에 취득하면서 이후에 뭐 하면서? 취득하면서 자, 요 개정 규정은 세법 규정은 언제 날짜로 바뀌었다고요? 2017년 9월 19일자. 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이때 비로소 개정된 거. 후속 조치로서 법률 개정된 건 언제 발표됐다고?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졌어. 이때 개정되면서 요 조치를 이때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시행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지만 2년 이상 뭐 할 걸 요구한다? 거주할 걸 요구하겠습니다라고 정부가 뭐 했다고? 발표했다고. 그럼 발표되기 전 거는 발표되기 전에 취득한 놈 이 규정을 적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발표가 돼서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법률이 개정된 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건 언제다고? 9월 19일자로 실제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개정된 이후부터 뭐 하는가?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겠다 그 얘기야. 언제 이후에 취득해서? 8월 2일 이후에 취득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 요 2년 조정 대상 2년 이상 거주할 건 요거는 결론은 언제 적용하는 거냐? 어떤 거? 2017년 결론 적어놔 요거 2017년 8월 이후에 뭐하요? 취득을 해서 취득 후 그러니까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건 적용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이후에 취득한 것만 요걸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적용 규정 개정이 언제 됐기 때문에 2017년 9월 19일에 개정이니까 이후에 이때부터 뭐 하는 거? 양도하는 거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적어놔. 결론 그 개정 규정 붙이고 결론 요걸 말하는가? 2017년 8월 2일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취득해서 개정되기 후에 개정된 9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건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집에 가다가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갔고 공인중개사님 뭐 작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갖고 하면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번 물어봐 그냥. 물어보라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하고 있어. 강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가 요구를 한다는데 모든 주택에서 다 이걸 요구하는 거냐? 아니다.
발표되기 전건 그냥 그대로 옛날 규정 적용하는 거고 뭐 한 다음에 발표된 이후에 취득해서 개정된 이후부터 양도하는 것만 요걸 요건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 고객한테. 민개공 까불지 말라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금 문제가 중요해. 설마 뭐 미성년자가 아저씨나 부동산 사러 왔는데요 그러겠어? 아니면 술 친 놈이 아저씨 나 어제 소주 한잔 했는데 오늘 기분은 좋은데 매매계약서나 씁시다 그러겠냐고. 여러분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세법이 조금 어려워. 쉽지가 않아. 조금 여러분 이해가 난 못 알아듣겠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 들 땐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두 번 들으면 조금 이제 더 알아듣겠고 또 하면 또 알아듣기가 더 점점 갈수록 많이 알아듣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주택을 받게 한 뭐 여러분 비과세 요건이야. 그런데 이 각각의 요건에는 1세대에 무슨 규정이 있고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고요. 1주택에 무슨 규정이 있고요? 예외 규정이 있고요. 2년 이상 보유에 무슨 규정이 있다고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부터 하나 내립시다. 우린 지금 시험 대비니까 시험에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자.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억지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랬더니 뭐래 또 다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대. 그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339쪽이야. 339쪽 맨 밑에 비과세 배제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별표 2개. 이거는 여러분 시험 여부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면 안 하면은 모르면 돼. 안 해도 안 해. 그래서 첫째 비과세 안 해주는 게 어떤 경우냐? 미등 양도일 때. 무슨 양도? 미등 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야.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애가 누구다고요? 미등 양도야. 여러분 요걸 공시법에서 이렇게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뭐 중간 생략 등기. 등기부상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 안 올리는 거야. 그러면 전형적인 무슨 행위를 보는가? 투기행위. 나쁜 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양도로서 그 주택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없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한가 안 한가? 안 하는가? 안 하고 양도하는 게 뭐야 여러분? 미등기 양도야.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고요. 여기는 안 하고 고의적으로 안 한 거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가 못 하는가? 그치? 오빠 만나러 가면 못 하는 거고 도서실 가면 하는 거고 그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등양도 결론 낼게요. 그 주택에 대한 뭐가 있는데 뭐를 안 한 거야 여러분? 자 다시 취득 등기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안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등기부가 있는데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팔아버린 거야. 그럼 양도세 이걸 뭐로 본다고 여러분? 투기행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무허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무슨 주택이에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취득 등기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이거는? 못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미등기 양도야 아니야? 아니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거 안 하고 양도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은 미등기 양도야 아니야?
아니야. 걔는 원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부가 없어.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등기를 안 해, 못 해? 못해.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건 미등기 양도 아니야? 아니야. 구분이 돼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 등기부가 있는데 안 한 거야.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시험에서는 안 했냐 못했냐를 여러 때 묻지는 않아. 거기 OMR 답안지에 공부를 못한 사람은 1, 공부를 안 한 사람 2 이렇게 표시 안 한다고.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하나같이. 주로 무슨 목적? 투기 목적. 자, 양가리 2번 봅시다. 양가리 2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자, 밑줄. 자, 밑줄 잘 칠 때 딱딱 잘 꺼내야 돼.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에 밑줄 하나. 요 놈을 다시 밑줄. 실지 거래가일까? 뭐 했대? 다르게 적은 경우 결론. 그거 무슨 신고 여러분? 저거 밑줄. 허위 신고.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운 계약서 또는 뭐 업 계약서를 쓴 걸 말하는 거야. 무슨 계약서 썼다고 여러분? 이중 계약서 썼다고. 이중 계약서. 그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얘 다운 계약서 왜 썼어? 응, 그런 놈들이야. 네가 양도세 적게 내려고 무슨 신고하면 허위 신고하면 네가 설사 무슨 요건 충족했다더라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야. 심지어는 얘는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허위 신고하면 결론 모두 안 해주고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도 안 해주고 과세 대상이지만 무슨 대상? 감면 대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혜택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1번만 보세요. 거기 다르게 적은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자 동그라미 뭐 하래서 뺀다라고 됐죠. 비과세 받을 세에서 어떻게 하래서 빼라 그랬죠. 뺀다서 저거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뺀다는 것은 비과세에서 빼겠다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말이야. 다른 말로. 그래서 1번 얘가 무슨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 밑줄 들어갑시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여기까지 밑줄 하나 치셔야 됩니다.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뭐 할다? 과세할 때 산출세 밑줄 하나. 339쪽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맨 밑에.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밑줄 하나 쳤어요. 예, 다시 밑줄 갑니다.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의 차액 밑줄 하나 여기까지. 그럼 밑줄 몇 개 쳤어요, 여러분? 예, 이 둘 중에 자 갑시다. 결론 시험은 이게 나올까? 무슨 금액을 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여기다 시뻘겋게 치세요. 적은 금액. 출전에 말장난 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조문져서 지금 출전에 말장난 칠 건 어디밖에 없다? 적은 금액을 저거 위에다가 큰 금액으로 살짝 말을 바꿀 거야, 출전이.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과세되는 세액은 큰 금액이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적은 금액이야. 그러면 요게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요걸 뭘 바꾼다고? 적은 금액을. 큰 금액을 뺀다 이렇게 말을 바꿀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뭐 얘기했는지 아시죠? 출전이 어떻게 장난칠 거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출전이 장난칠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무슨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요거를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꿀 거다고. 큰 금액을 뺀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기다렸다시 딱 낚아채야 된다고. 물었잖아. 아이씨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씨.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일단 동그라미 쳐. 무슨 금액이다 여러분? 적은 금액. 자,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네, 이제 3번. 고가주택 합시다. 고가주택. 요 2번은 여러분 이미 계산 문제는 나왔어.
구치대로 과세가 되는 세액이 얼마냐라는 계산 문제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개정되자마자 곧바로 나왔어, 시험에. 결론 다행이야. 우리한테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지. 어이, 다행이다. 그럼 계산 문제로 안 나오고 이제 뭐로 나올 텐데? 설명형으로 나올 텐데, 요 설명형이 나왔을 때 출제는 장난치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금액을? 적은 금액을 뭐로 바꿀 거다? 큰 금액으로 바꿀 거다. 우리 예상하고 있잖아, 얘기야. 나오면 맞춰야 돼.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에는 아저씨 없다, 이미. 가방 쓰고 나갔다, 오늘.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자, 적으세요. 참조. 고가주택.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343쪽 적으시고요. 343쪽 가봅시다. 자, 343쪽에 보시면 여러분, 양가로 6번 고가주택이 나와 있어요. 고가주택. 자, 1번.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미에 딸리는 토지의, 자, 갑시다. 주택의 밑줄, 어느 당시야? 양도 당시,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무슨 가액 기준? 실지 거래가액 기준에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거. 9억 원 초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그러니까 취득 당시는 전혀 묻지 않아. 양도 당시 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 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면 9억 원을 뭐 한다고 여러분? 초과야. 자, 9억 원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초과야. 그럼 딱 여러분, 제가 예누리 없이 9억 원이 양도했어. 예누리 없이 딱 얼마에 팔았다고? 9억. 그럼 저는 일반 주택이야, 고가 주택이야? 일반 주택이야. 9억 원을 뭐 하면? 초과하는 순간부터 9억 원이나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가 주택이 되는 걸, 이걸 세법에서 뭐라냐? 이거를 문턱 효과랍니다. 너 문지방 넘어오지 마. 문 넘어오지 마.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오빠 선 넘어오지 마요. 아니, 우리 오빠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이런 오빠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도 없냐?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갔다가 배가 안 떠갖고 못 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하고 동굴 안에서 같이 보내야 돼. 산속에서. 단 둘이서. 그러면 우리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오빠, 선을 그어야죠. 이 선을 넘어오지 마세요. 선 넘어오면 짐승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선을 넘어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뭐라 한다, 세법에서는? 요 선을 넘어와서 짐승이 되는 효과를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문턱 효과. 문턱 효과. 아, 힘들어 죽겠다. 자,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야, 9억 원이면. 그리고 요걸 뭐 할 때 비로소? 초과할 때 뭐가 되는가? 고가 주택이 되는가? 오케이?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주택을 취득했어. 얼마 했냐? 7억 원에 취득했어. 얼마? 7억 원. 자, 근데 이걸 얼마에 양도했냐 봤더니 10억 원에 양도했대. 자, 여기까지만 나왔어. 지금 양도 물건이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얼마 주고 산 거를? 7억 주고 산 거 얼마 팔았다고? 10억. 그럼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 얼마 남았네? 3억.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때리겠다고. 부동산을 7억 원에 취득해서 지금 얼마에 팔았다고, 여러분? 10억에 팔았다고. 그럼 우리는 얼마 남았네? 3억 원이 남았네. 따라서 여기 양도 차익 얼마 돼서 3억 원에서 뭐 때리겠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요 부동산이 이제 요 말이 나오네.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비과세 요건 충족했구나. 그래서 뭘 해주는가? 비과세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비과세를 해주려고 보니까 요 놈이 얼마에 팔렸대? 10억 원에 팔렸대. 그럼 여기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주택에 걸렸네? 고가주택에 걸렸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오케이?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짜야. 여기부터야. 그러면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 자 적어놔 시험에 양도 차익 전액 과세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야. 작년에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작년 여기 저녁반 강의를 하면서 이거 꼭 잡아야 된다. 양도 차익 전액 과세만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때는 반드시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 그럼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양도 가액에서 무조건 얼마 빼고 9억 원에 빼고 그 9억 원을 뺀 가액을 뭐로? 양도 가액으로 나눈 비율. 요게 바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비율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결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전액 과세 3억 원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고.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고? 이건 외워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양도 가액에서 얼마 빼라고요? 9억 원을 빼고 남은 가격을 뭐로 나누라고요? 양도 가르나요. 이게 바로 안분 계산이고 이게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과세 비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게 봅시다. 자 봐 이걸 갖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 추력 주고 사서 얼마 팔았네요? 10억에 팔았어. 얼마 남았어? 3억. 그래서 여기 뭘 때려? 근데 요 양도한 물건이 뭐라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란 말이 나오면 언제 뭐와 연결돼? 비과세. 그래서 뭘 적용해줘야 돼? 비과세.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얼마 팔리다 보니까 10억에 팔리다 보니까 이제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뭐에 걸려버렸네? 고가주택에 걸렸다는 얘기죠.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 출제는 고가주택이란 말 절대 안 한다 이제. 자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가 다른 게 있다면 옛날 문제는 고가주택이라고 출제는 얘기를 해줘 아예. 문제 지문에. 고가주택. 그러면 고가주택에 비과세 안 해주네? 라고 했어. 근데 요즘 문제는 고가주택이란 말은 출제는 이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뭘 보고? 10억 원의 양도 뭐니까? 주택이니까 여러분이 뭐라는 걸 잡아내야 된다? 고가주택이라는 걸 스스로 잡아내야 된다.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가 다르다면 옛날 문제는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출제는 얘기를 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이걸 보면서 비과세 안 해주죠. 근데 지금 문제는 특징이 뭐냐? 고가주택이란 말은 출제는 직접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뭐라는 순간? 10억 원의 양도한 주택입니다라는 순간 여러분 뭐와 연결돼야 돼? 고가주택이란 걸 스스로 잡아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작년에. 1년 내내 합니다. 그러면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무슨 계산해야 된다? 안분 계산한다. 어떻게 안분하라고요? 양도가에서 얼마 빼라고요? 9억을 빼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나누라고요? 양도가에. 그러면 자, 요 사례에 따르면 양도가가 얼마고? 10억. 그래서 무조건 상수.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9억 원은 상수야, 상수. 상수가 뭔지 아시죠?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안 했어? 고정된 숫자다가 변하지 않는 숫자다고. 양도가격이 얼마냐 관계식 있냐 무조건 얼마 빼라고. 9억. 그럼 이 9억 상수는 요거는 무슨 주택을 말하는가? 무슨 주택을 말하는가? 그렇죠. 이거 잡아내라고 하려고 제가 문토교육과 그래서 얘기한 거야.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이랬잖아. 9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이 초과를 강조하려고 제가 오빠 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때 그건 기억 안 나가고 문턱이가 기억 안 나고 선 넘어온 것만 기억하고 있고 짐승만도 못한 놈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다시 9억 원을 뺄 이때 양도서 빼는 9억 원은 무슨 주택으로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주택을 빼는 거야. 그러면 9억을 빼고 남은 가액 이게 분자가 되는 거죠. 요 분자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9억 원을 뭐 하는 금액이야? 초과하는 금액이 그 양도가에서 뭐 하는 거? 차지하는 비죠. 그러면 10억이 양도가격으로 제시가 됐죠. 그 이제 무조건 몇 배라고? 얼마 배라고? 그거를 뭐로 나누라고? 10억으로 나누라고.
그럼 몇 프로야 이거는 결론? 10분의 1 아니야. 10분의 1. 몇 프로만?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계산 문제. 그리고 출전 역시 고가주택이란 말 해? 안 해? 안 해. 출전 안 한다고 고가주택이란 말. 그냥 얼마 양도했다고 얘기했어. 10억. 그럼 여러분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과세. 근데 과세가 되는 건 양도차익 전액 3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몇 프로만? 3억 원이 몇 프로만? 10% 얼마만? 3천만 원만. 이게 과세가 되는 거야. 이게 작년 계산 문제 나온 거야. 여기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뿐이야.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시험 끝난 날 제가 여기 학원에 왔었어요. 잠깐 들었더니 학생 젊은 친구가 있더구만. 교수님 얘기해 준 거 요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고. 요거 그대로 나왔다고. 공부한 친구, 그 친구 합격한 친구가 와서 교수님이 얘기한 거 요거 그대로 나왔다고. 자기도 놀랬대. 얘기해 준 거 그대로 나왔어. 사례도 안 틀려. 10 빼기 9는 10으로 나왔고 10%만 가져간다. 요거 계산 문제 그대로 나왔다고 작년에. 자, 그래서 여러분 고가주택 343쪽에다가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라고 적냐면 343쪽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기본서에 다 있어. 옛날 책에는 없었지만 지금 책에는 있어. 404쪽 적으시고요. 404쪽 적어놔. 404쪽 와보세요. 찾으셨어요? 고가주택 찾지도 않고 대답만 하는 거 봐. 네 하면서 그냥 지금 계속 넘기고 있어. 하여튼 점점 교묘해져 가요. 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고 있어요. 404조. 그럼 여러분 고가주택 양도차 계산이 있죠? 그 사례를 제가 하나씩 해놓고 여러분 405쪽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박스로 다 설명 만들어놨어. 3시간 반을 우려야만 했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거 한번 좀 봐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딱 표시를 해놓고 다음 주에 와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일찍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탁 집어서 물어보면 저도 그걸 탁 찍어서 대답을 하는데 고가주택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지 나도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표시해놓고 다음 주에 오셔갖고 교수님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겠다. 딱 찍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딱 찍어서 물어보면 저도 그것만 대답해주면 되잖아. 근데 와갖고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옵니다.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다시 여러분 교재. 자 340조 다시 옵니다. 340조. 자, 이제 양가로 4번 있어. 찾으셨어요? 네. 고가주택 다음. 4번은 딱 이렇게만 알면 돼. 4번은 별거 아니야, 여러분. 자, 비과세 배제 양가로 동그라미 4번. 자, 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그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어. 그러면 여러분 항상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고?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란 말 나오면 무슨 대상이라고? 비과세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그 주택을 양도했어. 그럼 뭘 해줘야 돼? 비과세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요거 말고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대. 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주택 말고 또 뭘 가지고 있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대. 그럼 제가 그랬죠.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나오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면 뭐로 보라고 하세요? 주택으로 보세요 라고 했죠. 주택으로 보세요 그랬어요. 주택. 그러면 우리 세법은 네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뭘로 봐서
주택으로 보겠다. 그럼 세법은 몇 주택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자로 보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게 2주택으로 보아서, 2주택으로 봐서 원칙.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 나왔네. 제가 뭐라 썼네? 그럼 뭐가 있겠구나. 예외. 뭐 해주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야. 실무 나가면 요게 중요해.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해. 시험에서는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안 해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실무 나가면 중요해.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실무 나가시면. 근데 시험에는 못 나와, 이 예외가. 왜 못 나왔냐면 문제 만들 수가 굉장히 어려워. 문제 만들기가. 적으세요. 그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참조 몇 페이지 적냐면 예, 357조 10번 적으시고요. 예외 357조 10번 적어놓고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357조. 양가로 10번 찾으셨어요? 아니, 10번. 거기 뭐뭐 그랬어?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대. 그러면 1주택가 1조합원 입주권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 세법 몇 주택자? 2주택자.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데 해주는 특례.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 특례는 뭐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뭐를 갖고 있는데도?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몇 주택지로 보여준다?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1번 다음 페이지, 아니 그 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 있어. 어디까지 나와? 360조까지 예외 있어. 그러니까 이 예외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택 외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법은 몇 주택으로 봐서 2주택이라서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근데 무슨 규정이다 이거는? 원칙 규정. 뭐가 있다? 비과세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본문 몇 번이야? 10번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도 있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대비는 예외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근데 실무 나가면 예외 규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는 있어야 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요건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갔고. 그래서 저 1주택의 예외 규정 합시다. 1주택의 예외 규정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자, 343조. 343조. 5번.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예,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몇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연병할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까지 349쪽까지 나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349쪽 보세요. 박스 있죠? 예, 그걸 결론 내는 거야. 지금 지금 넘어온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놓은 게 바로 별표에서 얘기. 거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비교표 349쪽. 찾으셨어요? 맨 밑에? 예,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나중에 실무 나가면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일단 시험 대비로는 349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비교표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것만 보시라고 일단은.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351쪽부터 봐보세요. 351쪽. 그러면 제가 1주택 예외 규정을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놨어. 풀어놨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요걸 보시면은 예,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하라? 표시해 놓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특정시켜서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354쪽. 354쪽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거주 기간의 예외 규정이야. 그래서 7번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예외 찾으셨나요, 여러분? 별표 3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7번이라고.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1, 2, 3, 4, 5, 6 있죠? 비과세 예외, 보유기간 예외 규정 찾으셨어요? 예. 거기서 별표 3개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8번부터 이제 이 특례 규정이야. 들어가지 마. X.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 다음에 356조 9번.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특례 있죠? 역시 들어가지 마. 시험 대비로는. 그 다음에 10번 이미 말씀드렸던 거 들어가지 말랬죠? 시험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꼭 좀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꼭 체킹해놓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361조 양도 또는 취득식이 있죠. 예, 여기부터 들어가서 양도 다음 주 마무리 줘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꼭 좀 집에 가서 보충으로 책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